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오늘은 재테크 컨텐츠가 아니고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약 열흘 있으면 9월인데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됩니다. 개편 방향성은 지역가입자 부담은 좀 줄이고 피부양자 일부와 월급의 소득이 많았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인데요. 그룹별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인데요. 직장가입자는 월급의 6.99%를 곱해서 건보료를 계산을 하죠. 이렇게 계산된 건보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서 부담을 합니다. 저도 그랬었지만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만 낸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 많죠. 그래서 회사에서 나와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고 건보료 고지서를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엄청 많거든요. 잠깐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월급 외에 소득이 연에 3,400만 원 이상이었다면 건보료가 늘어났었는데요. 3,400만 원을 2천만 원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으로 근로소득 외에 1년에 2천만 원을 넘게 받으신다면 건보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월급이 300만 원인 사람이 추가 소득으로 1년에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기존에는 건보료는 월급으로만 계산이 되었지만요. 이제는 추가 소득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만 원이 건보료가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발생되는 건보료는 절반만 내지만요. 이 추가 소득분 1천만 원은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이제 추가 소득이 많아지면 건보료가 꽤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정교하게 소득을 분산해야 되는 숙제가 생겼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지역가입자인데요.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까지 합산해서 약 100개의 등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급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당 205원을 곱해서 건보료를 산정을 합니다. 저도 지역가입자이지만 계산 방식이 너무 복잡해서 그냥 내라는 대로 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되냐면요. 일단 재산 공제액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350만 원까지만 공제가 되었거든요. 그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상향이 되고요. 그래서 집이나 재산이 있는 분들은 건보료 부담이 약간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차의 배기량이 1600cc를 넘으면 보험료가 합산이 되었는데요. 이런 배기량 기준을 없앴고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 넘는 자동차만 보험료가 합산됩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계산되는 부분을 간소화시키는데요. 기존에는 소득의 점수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걸 폐지를 하고 그냥 소득에다가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6.99%를 곱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저보험료 기준도 동일하게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되는 부분들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는 약간 축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인데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께서 피부양자라면 특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이 적어야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내가 받는 여러 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변경되는 부분을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피부양자를 유지를 하려면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시가 15억 원 정도의 집이나 비슷한 가치의 재산을 보유하신 분이라면 연소득은 1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기존에는 연소득이 3,400만 원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이 소득금의 기준을 확 낮춘 것이 크게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에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되는 분이라면 이제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절세 포인트가 하나 있죠. 은행 이자나 주식 배당금 합쳐서 연에 1천만 원 미만이라면 소득에 합산이 되질 않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되어야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넘긴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피부양자시라면 금융소득이 조금 더 나오는 것보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은 가급적이면 1년에 1천만 원 이하로 유지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배당주 투자도 좀 적당히 하고 예금이나 적금도 가입기간은 무조건 1년으로 끊는 게 좋습니다. 가입 금액도 적당해야 되겠죠.
하지만 집과 같은 재산이 없고 다른 소득도 없으시다면 금융소득이 연애 2천만 원 이하여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1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도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을 추진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언젠가는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절세 포인트 잘 살려서 현명한 재테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용 중에 오류가 보이면 댓글로 꼭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